선생님께서 대치동에서 22년 동안이나 계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22년이면 나이가 너무 나와가지고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22년이라서 막 22년. 얘기하고 싶지 와. 않지만 네. 네,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시간 동안 쌓인 노하우도 많으실 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네. 하면은 이제 네. 강남에 있는 전교 1등들은 무조건 듣는 수업이다. 오. 그 다음에 뭐 개강했다 하면은 그냥 분단위로 마감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인정하시나요? 티켓팅 아닌가요? 그쵸, 티켓팅. 아니면? 그 대치동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훌륭하셔서 다 음. 비슷합니다. 네. 아니, 겸손하기까지. 아 근데 이번에 이제 대치동에서만 2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쳐 오신 경험을 살려서 네. 이 대치동 교육 트렌드와 공부 로드맵을 담은 책을 내셨다고 들었어요. 네. 22년 만에 이런 책을 내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예전부터 이제 수업을 하는데 운이 좋게 최상위권층 수업을 도맡아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훌륭하고 다들 엄마라면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대한민국의 최고 뭐 서울대 의대생들도 많이 배출이 되고 근데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만 저도 있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애를 혹시 키우면 나는 되게 자신 있게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키울 줄 알았는데 막상 아이를 키워보니까 레벨 테스트 할 때마다 막 너무 전전긍긍 조바심이 너무 나고 네. 내가 대치동에 22년 동안 전문 강사가 맞나 할 정도로 너무 그 순간순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옆에서 이렇게 좀 3학년 땐 이거 해, 뭐 5학년 땐 이것만 해도 돼, 네. 뭐 6학년 땐 이거 하면 돼 이렇게 좀 딱 정확하고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줬으면 너무 좋겠고 속 시원하게 이렇게 박박 긁어줬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무리 주변에 물어봐도 좀 모호한 대답? 네, 열심히 뭐 다 좋아. 그렇죠. 사람마다 달라. 케바케야.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너무 들으니까 전 성격이 좀 이렇게 좀 정확한 걸 좋아해서 내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자들 중에 서울대 의대생들 10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학년별로 뭐 했는지, 그다음에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조사를 좀 데이터를 많이 쌓았고 그거를 저만 읽기에 너무 아깝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선행이 다가 아니고 여러 가지 너무 어머님들에게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제가 그걸 책으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그 책이 바로 여기 있는 네. 이 책인 거죠. 카메라에 한번 카메라에. 제목이 이제 대치동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서울대 의대생들 10명에다가 이제 선생님께서 네. 대치동에서 강사 네. 생활을 하시면서 쌓였던 노하우들이 네. 이 책에 다 담겨 있는 거겠죠. 네. 초등학생 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조금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근데 이 대치동 수업하면은 네. 여러 가지 들려오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말이면은 지방에서까지 아이들이 KTX를 타고 맞아. 대치동 수업을 듣기 위해 네. 올라온다. 네. 이런 말들도 있는데 맞아요. 네. 실제로 분위기는 어떤가요? 실제로 그러하고요. 주중반 월화수목금까지는 대치동 주변의 아이들, 대치동 친구들이 많이 수업을 들어요. 멀리서는 뭐 목동, 어저께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친구는 어디서 왔어? 그냥 물어봤는데 구리에서 이제 경기도 왔다고 해서 네 오. 얼마나 걸려? 했더니 1시간이 걸린대요. 맞아요. 그래서 야 1시간 동안 엄마 차 타고 왔구나. 그래서 단어 외우다가 왔더라고요. 손에 책이 단어가 걸려 있어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주중에는 있고 주말에는 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면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네. 그냥 학교 어딘지 궁금해서 그럼 부산, 울산, 부산이요? 네, 대전, 와, 천안에서 왔길래 울산에서 온 친구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네. 너무 이렇게 너무 착하게 생긴 여학생인데 그냥 아침에 이제 굿모닝 하면서 어디서 왔어? 했더니 울산에서 왔다고 해요. 뭐 타고 왔어? 그랬더니 IRX인가 ITX인가 뭔가 네, 기차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걸 타고 왔대요.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면 여기 9시 반까지 올 수 있어. 9시 했더니 반? 5시에 일어나서 기차 타고 대단하다. 왔더라고요. 네. 근데 딱 그날 수업을 했는데 제가 그 엘리베이터에서 울산에서 이 수업을 들으러 온 그 친구랑 운이 좋게 만났고 엘리베이터에서 수업을 딱 들어가기 전에 내가 오늘 진짜 수업을 잘해야 되겠다. 네. 네. 멀리서 오는 책임감이 아이들. 네. 훨씬 네. 더 네. 커지셨겠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되게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 그 시간을 다 네. 쓸?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제 저랑 좀 친해졌는데 마지막 날 저한테 이제 방학 끝날 때 하고 내려간 얘기가 한가닥 하는 울산에서 전교 1등 하는 한가닥 하는 친구인데 여기 와서 이 대치동이 훌륭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들어보니까 너무 자극이 됐고 너무 배우는 게 많고 근데 강사한테 배우는 건 그냥 디폴트 값인데 그 주변에 훌륭한 친구들 그렇죠. 한테 배우는 게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그렇게 배웠어? 너도 훌륭한데 그랬더니 그냥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 그 기와 그들의 열정이 너무 느껴져서 울산에만 있었을 때보다 훨씬 안목이 좀 넓어졌다라는 멘트를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 네.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겠죠. 네, 핸드폰 네. 같은 것도 치워두고 이제 이래라. 네. 또 대치동도 선생님들께서도 다들 어쨌든 사실 약간 서바이벌 게임 느낌으로 네. 살아남으셔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당연히 실력 있는 분들만 남으실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좀 방금은 대치동에 관한 얘기 좀 해봤고 네. 대치동 영어 교육이 요새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대치동에서는 4살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맞나요? 사실 태어나서부터 바로 시작을 하고요. 태어나서부터는 한글을 우선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 한국 아니야? 마음가짐은 엄마들의 아. 마음가짐은 네. 일단 태어나면 한글이야 뭐 자동으로 자동으로. 하는 건데 이제 영어를 어떻게 할까? 근데 사실 진짜 아기 낳고 나서부터 바로 고민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4세 때 시작하는 거고 4세 되기 전에 네,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4살이요? 네, 본격적으로 4살이고 4세 되기 전에 이제 엄마들의 고민은 네. 영어 책을 어떻게 잘 읽어줄까? 영어 노래를 뭘 음. 들려주면 아이가 쏙쏙 받아들일까 해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저 또한 뭐 아이 한 8개월 때 누워서 책을 읽어줄 때 한 30권을 읽어준다 하면 그 중에 뭐 한글 책 한 20권, 영어 책 한 10권 섞어서 막 에릭 카의 Caterpillar부터 네. 뭐 앤서니 브라운의 고릴라 이런 책까지 그냥 그림책을 넘기면서 뭐 이렇게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4세라고 저희가 4세고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영유가 네. 사실 돌풍은 뭐 예전부터 불었고요. 너무 비용도 비싸고 하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영유인데 영어 유치원이 또 이렇게 들어가기가 좀 힘든 곳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곳에 들어가려면 4세 때 라이팅까지 해야 된다. 와, 쓰는 거예요? 네, 오. 받아쓰 4세 예를 때 들어 라이팅? 옐로우 같은 걸. 초등학교 때 한글 받아쓰기 했었는데. 그니까. 근데 그 입학 시험이 점점 까다로워져서 지금 이제 4세 말에 영유 시험을 보는데 네. 시험이 이제 6명이 들어가서 그룹 터킹을 하고 그 원어민 선생님과 그 6명의 애기들이 4세 애기들이 네. 어느 정도 알아듣고 반응을 보이고 발표를 하고 손을 들어서 대답을 하고 심지어 이제 쓰라는 그 마지막 관문이 있어요. 그러면 뭐 What is your favorite color? 그러면 I like yellow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세들이 지금 죽을 맛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4세 조카를 키우는데 네. 제가 키우는 건 아니고 4세 조카가 있는데 이번 여름에 어디 휴가 안 가? 라고 이제 저희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땡땡 영유를 네. 그 보내려면 네. 그 시험이 10월인가 11월인데 4세는 휴가가 없습니다. 4살이요? 네. 24살도 아니고. 사실 지금 노 휴가, 노 아니 베케이션. 영어 유치원을 가서 공부를 그러니까 영어를 잘 하려고 가는 건데 네. 애초에 잘하는 잘하는 상태로. 애들만 뽑아서 이제 보내는 거는 그냥 네, 좀 그게 아마 경쟁이 치열해져서 그런 것 아, 같아요. 점점. 너무 가려운 애들이 많으니까.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비현실적인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너무 심하게 과열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인데 4세부터 영어 공부를 굉장히 빡세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난 4살 때 뭐 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과열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과열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제 주변에 훌륭한 우리 서울대 의대를 간 제자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영유를 나온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꼭 영유만이 답은 아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러면 대치동 얘기도 들었으니까 네. 이제 진짜 학부모님들이 궁금하실 좀 영어 공부 얘기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내가 이걸 그때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영어 때문에 좀 힘들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진짜? 그래서 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좀 로드맵을 딱 가져오셨다고. 네. 이제 네. 그래서 학년별로 좀 활용이 가능한 핵심 포인트들을 좀 찝어오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들어가 볼 건데 네. 이제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나눠 오셨다고. 네. 그래서 네.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뭐든지 구체적이면 좀 좋으니까 네. 아, 네. 뭉뚱그려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해라라기보다는 좀 나눴습니다. 네. 일단 1, 2학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스피킹이고요. 스피킹은 학년이 올라가서 시작하려고 하면 아예 불가능하고 맞아요. 이렇게 좀 자신감이 없어지고 말도 안 나오고 떨리니까 사실 스피킹을 잘하기 위해 영유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노출이 돼서 그냥 언어 우리나라 말처럼 네. 얘기할 수 있게. 그래서 1, 2학년 때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영역 중에 이 네 가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야 되지만 이 네 가지가 학년별로 좀 중요한 게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1, 2학년 때는 스피킹하고 소설책 읽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소설책은 이제 또 이렇게 좀 대치동의 학구열이 센 엄마들 같은 경우는 AR 지수를 되게 따져서 우리 아이 지금 7세인데 AR 지수 한 5점대 읽어 이런 거를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1학년이 1학년 책, 2학년이 2학년 책 읽어도 충분하고 그냥 서점에 가서 본인이 그냥 흥미로운 책 골라서 읽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찌됐든 너블 책 읽기랑 네. 그다음에 스피킹을 초1 때는 가장 포커스를 둬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치동 학원들에서 1, 2학년한테 그 발표도 시켜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네네. 이렇게 조그만 종이에다가 사진 붙여와서 앞에 나와서 3분 얘기해봐. 아. 이러면 그걸 집에서 이제 막 연습을 엄마랑 하니까. 연습을 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그 그쵸. 연습 과정이긴 하나 그 과정을 한 번씩 산을 2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넘음으로 문장도 외우게 되고 짧은 문장 귀여운 문장이지만 외워서 아이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그 경험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경험이라 1, 2학년 때는 이렇게 스피킹 위주로 공부를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3, 4학년으로 넘어가면 여기 이제 단어 외우기가 딱 가미가 되죠. 물론 1, 2학년 때도 외웠지만 그때는 뭐 개수가 한 20개라면 3, 4학년 때는 일단 독해를 딱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0개 정도로 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어가 좀 늘어나고 이걸 베이스로 해서 소설책은 계속 이제 지수를 올려서 읽어야 되고 그리고 소설책만 읽기에는 3, 4학년이 너무 아깝죠. 완전히 폭발 시기거든요. 독해 폭발 시기. 그래서 3, 4학년 때는 그 영어학원들을 다니다 보면 뭐 history라든가 literature, 그다음에 science 이런 게 다 사실 원서로 되어 있으니까 네. 그 좀 아카데믹하게 조금씩 들어가서 이제 그 원서를 읽는 그 독해가 가장 중요한 이제 공부 어떤 전략이에요. 그리고 스피킹은 계속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5, 6학년 딱 올라가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완전히 리딩 쪽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스피킹은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그냥 옆에서 유지 정도 하고 소설책은 읽긴 읽는데 그냥 해리포터 읽을 사람 읽고 아니면 말고 뭐 이 네. 정도 모든 포커스는 딱 리딩으로 들어가는데 그 리딩도 여러 가지 그 리소스가 있죠. 네. 그 중에 조금 영어를 많이 잘한다. 그러면 6학년 때 토플 지문으로 아주 아카데믹하게 아이가 독해 실력을 팍 점프할 수 있는 건 토플 지문이거든요. 네. 근데 조금 어려워요. 좀 길이도 길고. 그래서 토플 지문을 처음부터 그 어른들이 하는 마지막 단계를 보는 게 아니라 한 초 5, 6 때는 비기너 책을 읽으면 그 진짜 토플 지문의 한 반에서 3분의 2 정도의 길이로 문제를 만드는 책들이기 때문에 너무 훌륭한 재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토플 지문 아니면 current event 해서 한국 국어학원을 다녀도 NIE가 있듯이 네. 영어로 그냥 초딩 수준에 맞는 헤럴드 뭐 이런 아니면 뭐 타임스에서 있어요. 주니어 타임스 같은 게. 그래서 영자신문 이런 네, 거. 네. 그래서 그런 거 읽으면서 좀 이제 아카데믹한 리딩 쪽으로 아이의 방향을 틀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단어가 네. 이제 올라오죠. 그래서 그 네. 단어를 등급을 계속 올려서 뭐 예를 들면 월들리 와이즈 같은 책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괜찮아요. 네. 그런 월들리 와이즈의 그 계속 단계가 있으니까 그걸 올리면서 연습을 하면 이제 독해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좀 언어 천재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어릴 때부터 언어 천재들이 꽤나 있어요. 음. 수학 천재 있듯이 네, 언어 그렇죠. 천재가 있는데 만약에 딱 보시고 영어 책을 너무 좋아하고 스피킹을 너무 잘하고 영어가 아주 좀 타인에 비해 출중하다 하시면 이 시기에 사실 디베이트 대회까지 나가서 상을 타는 걸 목표로 하시면 한 6개월, 5개월 준비하면 또 디베이트가 그냥 입만 사는 게 아니라 네. 그 자료 조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지식이 많이 쌓이는 너무 좋은 학습법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언어 천재를 키우고 계시면 6학년 때 이런 디베이트를 준비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좀 영어랑 친해지고 네. 3, 4학년 때는 리딩으로 들어갈 기반을 깔아놓고 네. 5, 6학년 때 본격적인 리딩을 시작한다 네. 라고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 뭐 영어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는 것도 많이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너무 좋고요. 사실 1, 2학년 때는 정말 재밌게 영어를 이렇게 노출하는 방법이 최고니까 네. 아이가 만약에 어떤 겨울왕국을 좋아한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자막을 맨 처음부터 노출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처음부터 자막 없이 집에서 틀어주는 거예요. 아.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어느 날 실수인 것처럼 자막을 이제 넣어서 네. 아이가 이제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한 두세 번 봤을 땐 자막이 없었을 때 네. 유출을 했던 대화의 내용인데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아이들이 굉장히 눈치가 빨라서 대충 알아들어요. 맞아요, 조금씩. 맞아요. 네, 그쵸. 음. 근데 그때 이제 한글 자막을 딱 어느 날 넣어주면 머릿속으로 정말 때려 박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시 자막을 없애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아이가 당연히 엄마 자막 틀어줘 라고 할 텐데 그 우리 집에는 이제 자막이 안 나와. 없어. 제공이 안 된대.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냥 당당하게 그 반투명 종이로 네. TV에 이게 붙여놓으셨어요. 네,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네. 엄마가 TV에 이상한 게 붙어 있는데 하니까 그냥 영어 애니메이션 틀어놓을 때 그냥 아예 이렇게 붙여놓으시더라고요. 그쵸. 자막이 안 보이게. 근데 사실 그게 모든 아이한테 통하지 않고 이게 너무 착하고 고운 아. 우리 친구라서 이게 그 엄마가 제가 뗄 생각을 못했어요. 네. 이게 성향이 이렇게 곱고 착한 친구들은 이게 이 성향이 맞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 밑에 띠를 붙여놨는데 가서 떼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저거 안 떼면 안 봐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성향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 성향을 보시면서 이렇게 착하고 고운 친구를 키우고 계시는 엄마는 그냥 간단하게 띠로 하시면 되는데 아마 그냥 아예 자막을 안 틀어주시면 너무 좋은 방법이고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그 애니메이션을 여러 번 반복해서 틀어주시면 너무 좋고 그다음에 그 노래가 너무 환상적이잖아요. 디즈니 그쵸, 노래가. 네. 그럼 그거를 또 자막 없이 그냥 계속 집에서 틀어주고 조금 더 엄마가 영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거를 이제 프린트를 해서 붙여놓고 아이랑 이렇게 이게 이 뜻이야 라고 재밌게 알려주시면 네. 노래를 배우는 게 가장 좋죠. 맞아요. 저도 겨울왕국 하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해리포터를 진짜 초등학교 5학년 때 좋아했거든요. 네. 제가 그 해리포터가 그 영어 원서를 좀 그 읽기 시작한 그 거의 시초나 마찬가지였는데 네. 어머니께서 그 이제 DVD를 보고 싶으면 원서를 한 편씩 읽어라. 그래서 1편을 읽을 때마다 DVD 1편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원서랑 DVD 전 시리즈를 쫙 사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 DVD를 보려고 그 원서를 읽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열심히 읽었고 이제 나중 가서는 그 DVD를 보고 나서는 이제 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본을 뽑아서 저 혼자서 그거를 외웠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그 당시에 막 초등학생이니까 상황극 하는 것도 이제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엄마 앞에서 이제 다는 못 외우고 일부만 외워서 엄마 이거 봐 하면서 막 1인 다극 상황극 하면서 막 암기한 거 이렇게 연기 막 상황극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고 네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 네. 환경이 중요한 게 이렇게 엄마가 이제 그 스크립트를 영화 대본을 어찌됐든 뽑아서 일단 아이에게 노출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시키신 걸로 출발을 해서 대사를 외우게 되고 그 대사를 엄마가 들으시면서 사실 1인 다역이 아니라 1인 1역으로 하셔도 되는 어머니셨을 것 같은데 이런 환경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저도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그 초등 학부모님들의 최대 고민 중 하나가 한국식 영어학원을 언제부터 다녀야 할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서 명쾌한 해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명쾌하게 드리고 싶은데
절대로 6학년 때까지는 옮기지 마셔라 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6학년 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토플 리딩 지문, 그다음에 계속 해오던 스피킹, 그다음에 영어 잘하면 디베이트, 아니면 라이팅 또 폭발 시기가 5, 6학년이에요. 그때까지는 어학원에 제발 놔두셔야 아이가 나중에 고등학교 내신이랑 제가 이따 연결시켜 드릴 건데 네. 고등학교 내신에 제일 어려운 킬러 문제라고 하는 요약 문제 같은 걸 쓸 수 있는 힘은 이 6학년 때까지 어학원에서 보고 배운 걸로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신 채 빨리 빼는 게 좋으신 줄 알고 이것도 선행 개념으로 5학년 때 나가야 돼. 맞아요. 6학년 때 나가야 돼 해서 5, 6학년 때 한국식으로 돌려버리시면 나중에 고등학교 때 그 마지막 6점짜리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맞추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제발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6학년 때까지는 4대 영역을 골고루 하는 어학원에 아주 재미나게 보내시고요. 한국식 이제 교육이다 하는 것은 사실 문법을 어느 정도 가미를 하느냐의 그 차이가 어학원이냐 한국식 학원이냐의 차이예요. 근데 한국식 문법은 사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빠른 아이들이 중2 때부터 뇌가 열리고요. 문법을 받아들이는 뇌는 네. 정말 문법을 딱 받아들이는 적기는 사실 중3이에요. 근데 중3이면 조금 늦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제 중2 때 본격적으로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아주 좋고요. 대신에 이제 학교에서 시험이 있으니까 내신 시험이 어머님들께서 이제 6학년 졸업과 동시에 중학교 올라가기 직전에 한 바퀴 돌리시죠. 문법을. 네. 그것도 찬성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어머님들의 마음가짐은 6학년 졸업할 때 문법을 하는 것은 그냥 용어가 조금 익숙하게 만드는 정도. 그냥 투부정사가 이런 게 투부정사래, 분사가 뭐 요런 게 분사래, 관계대명사가 뭐 여기 4가지가 있대. 이 정도밖에 아마 안 들어와요. 네, 근데 마음을 놓으시고 6학년 때 한 바퀴 돌면 그걸로 중3 때까지 한 3번 정도 돌 예정이니까 네. 3번 정도 문법에 노출을 시키면 중3 때 딱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한국식 학원으로 딱 갈아타시는 적기이고요. 그 학원에서 단어 열심히 외워서 한 일주일에 100개씩 또는 150개씩 외우고 독해 이제 약간 수능식 지문이 들어오고요. 토플 지문 말고 이제 그리고 문법을 내신 대비를 해야 되니까 네. 내신 위주로 문법을 하는 이 영역으로는 중1 때 딱 돌리시면 아주 적기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돌려라. 네. 네. 아주 문법은 명쾌하네요.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스피킹이나 그런 거 위주로 네, 하고 이제 네. 중학교 때부터는 서서히 이제 한국식 그런 문법이나 그런 문법 대비를 하면 된다. 네. 이런. 어릴 때는 이제 아예 머리가 안 열려 있으니까 네. 집어 넣어도 안 들어간다는 안 얘기잖아요.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초3 때 네. 고1 수학하면 그냥 아. 이렇게 뭐 듣고는 아이가 오는데 그걸 막 원리까지 이해해서 그쵸. 우르르 풀진 않잖아요. 네. 그렇듯이 6학년 때 문법을 넣으면 그냥 듣고는 있고 그냥 그중에 얻어 걸리는 몇 가지 단어 정도는 캐치를 하나 왜 이런지 이거는 전혀 머릿속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빨리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네. 적절한 시기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공부에는. 규화도 좀 많이 받는 질문이라고 했어가지고 음. 또 이제 국제고 출신의 영문과니까 좀 영어 입시 유경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초등학교 때 좀 어떻게 공부했는지도 설명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나도 초등학교 때 문법 공부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나도 글로리아 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랑 굉장히 비슷한 루트를 밟았었는데 네. 난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학년 때부터 어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이제 그때 처음,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뭐 DVD나 그런 애니메이션 시청 그리고 화상 영어 강의를 했었어. 그러니까 외국인 선생님이랑 그리고 무슨 온라인 그런 영어 프로그램 사이트를 많이 활용을 했었고 그리고 고학년 때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토플도 좀 접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는 한국식 그런 이제 중2? 영어 학원을 다니기 똑같네. 시작했지. 신기하네. 나는 딱 그렇게 다녔고. 똑같네요. 신기하네. 그때부터 이제 내 문법도 하기 그때부터. 시작했어.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맞아, 딱 맞아.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이면 문법이 괜찮아졌겠구나. 중3 때 이제 끝났으니까. 그치. 신기하네. 그래서 나도 들으면서 되게 신기하다. 놀랐던 게 내가 굉장히 생각보다 나 꽤 잘 정석적인 루트를 정석적으로 밟았구나. 밟았구나. 전 잘못 밟은 것 같은데. 오빠 어떻게 했는데? 저는 좀 잘못 밟은 것 같아요. 뭐였지? 약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약간 막 그런 문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문법을 잘 알아야 뭐 문장을 잘 구사할 수 있고 그쵸.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맞아요. 있으니까요. 네. 저는 이제 그쪽 길을 갔던 거죠. 이제 좀 험난한 골짜기 같은 길을 갔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영어를 접할 때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문법이라는 게 용어도 어렵고 막 재미없어요. 이렇게 공식에 맞춰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영어를 즐기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막 국영수 중에 영어를 제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초등학교 때 문법부터 시작했던 거 영향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래서 혹시나 보시는 학부모님들 뭐 우리 애기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문법을 몰라요? 안 해도 되죠. 절대 네, 절대. 괜찮다 네, 이제 네. 이런 말씀을 맞아요. 맞아. 네. 초등학교 때는 흥미를 잃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한 것 네. 같아. 해리포터 뭐 원서도 있고 DVD도 있고 사실 그런 게 원체 많잖아요. 또 맞아요. 요새는. 네, 그리고 또 초등학교 5, 6학년 때 이제 어머님들이 등살에 이렇게 밀려서 어학원들에서 문법을 다 집어 넣었어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씩. 대치동에서도 음. 한 5학년, 4학년부터 그 커리큘럼 안에 문법 책이 한 권씩 꼭 껴있더라고요. 네. 근데 과연 이제 이거를 그냥 어머님들의 약간 만족인 것 같고 아이한테 이걸 원어민 선생님이 그냥 노출 정도만 그래 그래머이란 이런 거야 정도만 아는 걸로 만족하시면 되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막 5, 6학년 때 문법 해야 돼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럼 이제 말 나온 김에 영어를 이제 글로리아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루트로 쫙 밟았으니까 그럼 이제 고등학교랑 이제 중고등학교 성적이 좀 어땠는지 이 루트를 밟았을 때 결과가 어땠는지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아, 나는 이제 중학교 때는 거의 100점이었고 그래서 이제 국제고를 가기로 결심을 한 거였고 네. 그 고등학교 때는 이제 워낙 양도 방대하고 그치. 좀 내용도 어려웠어서 거의 이제 평균적으로 90점대 중후반 정도 나왔던 것 같고 이제 수능 성적은 만점이었지. 양이 방대하고 어려웠다며 아, 근데 왜 90점대 중후반이 이제 나와? 애들이 다 워낙 열심히 공부를 했어서 그랬던 국제고에서 것 90점대 중후반이면 이야 아 근데 애들 다 열심히 했었어. 그래서 선생님께서 예. 어쨌든 또 학교 내뿐만 아니라 이제 수능이라는 객관적인 지표에서도 이제 만점이라는 성적은 이게 이 커리큘럼이나 이 루트가 방증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 이제 길잡이가 좀 잡힌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 길잡이를 잘 따라서 이제 중학교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본격적으로 좀 시험 영어가 이제 시작되는 시기다 보니까 네. 한국식 영어학원도 가게 되고 이제 이런 게 시작되는 시기인데 학생하고 학부모님들 모두 좀 영어 고민이 깊은 시기죠. 그래서 이제 어휘, 문법, 독해 이렇게 포인트별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서 네.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그 세 가지 영역이 이제 중학교 때 중요한데 방금 말씀해주신 어휘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어휘는 이제 수능 전날까지 외워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하시는 게 좋고요. 네. 영어는 다른 과목이랑은 다르게 언어기 때문에 마스터 개념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초등학교 어머님들께서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어를 끝내버리겠어. 나는 중학교 때 올라가서 수학만 해야지. 이런 개념은 사실 존재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단어인 거죠. 단어는 막 1년을 열심히 외우다가 만약에 한 중2, 중3 때 단어를 안 외우면 그냥 정말 내가 이걸 언제 외웠지 싶을 정도로 단어가 안 외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단어는 꾸준히 일주일에 학원을 다니면서 뭐 한 100개씩 이렇게 외우면 되고 네. 그 단어를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좋죠. 좋아요, 네. 좋아요. 이걸 내가 중학교 때 봤어야 되는데. 네. 단어 외우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은 사실 제 네. 생각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게 책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이번 주에 100개를 외워서 시험을 봐야 되는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월화수목금 주 5일 동안 예를 들어 20분씩 또는 30분씩 단어 외우는 거에 할애를 한다 네. 하면 앞에 20개, 그 다음에 21번부터 40번, 뭐 41번부터 60번 이게 아니라 첫날 100개를 눈에 후루루 넣는 거예요. 네. 그냥 아주 가볍게 네. 대신에 제일 좋은 건 밑에 예문을 한 번씩 가볍게 읽는 거죠. 이 어휘를 외우는 것 자체는 사실 얘를 나중에 고등학교 때 서술형에 어떻게 이걸 활용할까까지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어, 한글 뜻 이렇게만 외우면 돌아서면 까먹거든요. 네. 그래서 밑에 문장을 딱 읽는 순간 유세이지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단어의 유세이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어를 외울 때 그냥 재밌게 문장을 한번 쓱 읽고 이 단어는 이런 뜻인데 이런 문장을 쓰네 해서 그냥 가볍게 첫날을 쑥 훑으세요. 한 3, 40분.
그다음에 둘째 날이 되면 그냥 이제 단어랑 뜻만 그냥 이렇게 한번 집어 넣어보는 건데 똑같은 범위를 한 번 더. 네. 세 번째 날도 똑같이 100개, 네 번째 날 똑같이 그 100개. 그러면 한 네 번째 날 되면 너무 익숙해져서 모르는 단어가 몇 개 안 남아요. 그런 것만 체크를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 다섯 번째 날 됐을 때 더 익숙해졌으니까 좀 덜 남잖아요. 안 외워지는 게. 그럼 그런 것들이랑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이런 종이에다가 적는 거죠. 네. 종이 이렇게 4등분 이렇게 접어가지고 네. 다 해보셨죠? 네. 4등분 이렇게 접어서 여기다가 단어 쓰고 맞아요. 여기다 뜻 쓰고 이렇게 접어서 맞아요. 이렇게 돌려서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 다니면서 시험 보기 전까지 내가 마지막까지 안 외웠던 못 외워지던 안 외워지던 그런 단어들을 얘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외우면 효율적이에요. 네, 그래서 빈도를 좀 높여라. 이게 단어 외우는데 핵심입니다. 반복적으로 네. 보는 네. 횟수를 높이고. 네네. 보통 100개를 5일에 외우라 하면 20개씩 5일 하면 되겠지거든요. 그쵸. 맞아요. 근데 이제 한- 그러면 앞에를 이제 맞아요. 까먹고. 맞아요. 81번에서 100번 할 때쯤에 1에서 20번이 없어지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막 쓰면서 외우실 필요도 굳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스펠링 어려운 거 몇 개 정도, 뭐 conscience 이런 좀 어려운 단어들 그런 거는 그냥 몇 번 써보고 얼마 전에 세화고에서도 guarantee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 그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영어 잘하는 남학생인데 guarantee 스펠링 조금 까다롭잖아요. 틀렸어요. 3점짜리 문제인데.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몇 개만 이렇게 좀 써보는 거지 막 저희 세대 깜지 이런 거는 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눈으로 아 네. 오랜만이다 그 단어. 여러 번 반복. 학원에서 이제 못 외워가면 시켰거든요. 네, 기억나죠? 네, 네. 근데 정작 머리에 그치, 남는 건 그치. 없어요. 그쵸 없어요. 그냥 네. 손 아프다. 네. 끝이었어요. 맞아요. 네. 눈에 익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긴 하네요. 두 번째로 이제 문법은 네. 네. 적기가 중3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문법 때문에 굉장히 고민과 걱정과 그다음에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문법은 너무 일찍 시작하지 마시고 그냥 중1 때 한 번, 중2 때 한 번은 노출 정도? 아, 우리 아이가 동명사는 이거구나. 관계대명사는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명칭, 사역동사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에 그냥 노출된다라고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네. 이제 중3 때 딱 되면 뇌가 확 열리면서 문법이 확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문법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용어가 너무 어렵고 한문에서 온 게 많아서 맞아요. 맞아요. 사실 용어를 특히 우리 요즘같이 이렇게 젊은 우리 MZ 세대들한테 한문을 네. 쓰면서 가르치는 것은 튕겨 나오라는 얘기인 네. 것 거리감이 같아요. 좀 있죠. 네. 저도 문법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용어 때문에 너무 받아들이기가 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법도 한문을 전혀 쓰지 않고 어려운 단어를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예문과 여러 가지 규칙을 통해서 이렇게 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면 되는데 문법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조금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문법이 영어의 어떤 학문이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영어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문법을 배울 때 외우려고 하지 않아요. 일단 그냥 느낌 자체가 느낌스가 약간 안 외워도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느낌으로 감으로 다 찍는데 사실 문법을 공부해보고 가르쳐 보니까 단어 외우듯이 외워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사역동사 3개 규칙 말해봐 하면 이럴 때는 원형 뭐 이럴 때는 PP 네. 쓰는 규칙들이 다 있는데 희한하게 이제 언어 영역이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외우려고 해서 외운 것 따로 다시 문제 풀 땐 감으로 이렇게 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의식의 전환은 단어 외우듯이 중요한 규칙은 외워라. 이게 문법이다. 그 외운 걸 통해서 이제 기출 문제를 풀면서 이럴 때 이렇게 쓰는 거야라고 적용을 하면 되고 이런 걸 할 때 어려운 한글 용어는 또는 한문 용어는 배제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으로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간혹 중학교 때 이제 수학에 집중하느라 영어에 아예 손을 놓거나 아니면은 뭐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이제 네. 제가 대치동의 그 훌륭한 제자들, 서울대 의대 간 친구들을 조사를 안 그래도 해보니까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랑 똑같았는데 네. 의대를 갔어. 그러면은 막 수학만 막 잘할 것 같잖아요. 맞아요. 네. 전혀 너무 놀라운 게 그 10명의 공통점은 어릴 때 초등 때부터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10으로 따지면 6을 안 넘는 것 같아요. 수학이 초일 때부터
뭐 고3 때까지 물론 어떤 레벨 테스트를 봐야 하는 그 예를 들어 황소 뭐 이런 레벨 테스트를 봐야 하는 그 시기에는 뭐 8, 9로 딱 가서 나머지를 안 하겠지만 그거는 그냥 한두 달이고요. 그냥 평균적으로는 과목별 밸런스가 너무 잘 맞춰져서 수학은 6을 안 넘고 시기적절하게 뭐 국어가 2, 영어가 1, 과학 1일 때도 있고 수학 6, 영어 2, 수학 1, 과학 1일 때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아주 그 밸런스를 맞춰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영재고를 특히 준비하는 네. 친구들이 중1, 2 때 영어를 완전히 놓는 친구들이 조금 네. 있어요. 영어, 국어를 아예 놓고 수학 한 8, 과학 2 해가지고 이렇게 이과 과목만 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영재고를 붙든 안 붙든 일반고를 가든 영재고를 가든 전 과목을 다 잘해야 본인의 그 목표에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예 영어를 뭐 한 3개월 놓는 건 괜찮지만 1년 또는 2년 동안 영어를 놓으면 고등학교의 그 어려운 내신 문제의 그 배점이 높은 문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울대 의대를 가는 아이들 거를 보니 너무 과목별 밸런스가 맞더라. 그래서 수학을 아주 빡세게 해야 될 때는 8로 몇 개월 가시되 그냥 기본적으로는 수학을 한 6, 7은 넘지 마시고 나머지 한 3, 4를 영어, 국어, 과학, 뭐 영어, 국어, 사회 여기에다가 1, 2, 1을 아주 적당하게 맞춰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절대로 아예 끈을 아예 그냥 놓는 행위는 너무 과감하시고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설문조사를 한 학생들 중에 휘문고를 졸업해서 서울대 의대를 간 친구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영재고를 이제 결국은 안 갖고 휘문고를 갔는데 영재고 준비 시절 중2 때 영재고 시험을 앞두고 수학학원은 빠지는 걸 엄마가 허락은 했는데 영어 학원은 끝까지 보내줬대요. 네. 대신 숙제를 안 해도 그냥 가서 3시간 동안 그냥 노출이라도 시킨 거예요. 네. 저는 그 어머니 굉장히 박수 칩니다. 어. 네. 영재고 준비하는데 수학학원은 안 가도 괜찮은데 영어는 가라. 그죠? 대단한 결심이거든요. 왜냐면 네. 수학을 너무 잘했겠죠. 와. 그러니까 이제 수학은 뭐 오늘 가나 안 가나 너에게 큰 차이가 없는데 네. 영어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는데 그거를 놓치는 행위는 그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신 그 어머님의 그 교육 철학 너무 배울 그쵸. 점이 있죠. 네. 수학은 원래 안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무시할 할 만한 그런 과목이 없도록 최대한 영어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절대 놓지 말라. 네. 때 되면 안 된다. 네. 이제 중학교 이제 어휘랑 문법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독해 포인트가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독해도 한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독해는 이제 영어를 중1 때부터 한국식 딱 학원으로 돌리면 일단 수능 지문을 풀게 되어 있는데 네. 수능 지문만 푸는 거는 또 너무 이게 논문에서 발췌된 지문들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고 하지만 좋은 머터리얼이고요. 그래서 독해 지문을 만약에 수능 지문으로 공부를 한다 했을 때 사실은 아이들이 감이 좋아서 이렇게 쓱 읽고 3번 답 이거는 아주 뷰티풀하게 대부분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기본기를 쌓아야 하는 너무 중요한 중학교 시절이라서 그 답을 맞추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고 이 문장을 한 문장 한 문장 내가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푼 건지를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선생님은 해설지입니다. 그래서 네.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몇 년치 해설지까지 다 있어요. 네. 시험지가. 그거를 다운을 착착 어머니께서 받으셔서 프린트를 한 다음에 모의고사로 따지면 5, 6, 7페이지 그 페이지가 가장 어려운 12개 문제가 네. 있는데 그거를 맞추는 거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이 한 문장을 읽고 해석 한번 해봐 라고 한번 시켜보셔도 좋고 아니면 아이한테 직접 일주일에 한 5개 지문만 해석을 옆에다가 써봐라 네. 라고 하면 너무 좋은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단점은 있으나 너무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영어를 한 줄을 읽고 한글로 해석을 쓰려면 저 같은 전문 강사도 한 3-4번은 읽게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학생 입장에서도 이걸 내가 한글로 옮기려면 이 문장을 한 5번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 행위 자체가 일단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거를 내가 옆에다가 한글로 딱 옮겼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은 해설지로 하는 거니까 점검을 해설지로 하는 순간 내가 이 부분은 잘못했네? 라고 인지가 네. 딱 되죠. 그러면서 단어도 외울 수 있고 이 구조에서
아, 내가 이 부분을 동사로 봤는데 알고 보니까 분사였어 라고 할 수 있어서 해석을 한번 써보고 해설지로 점검해보고 해설지로 봤더니 아, 내가 어휘 이게 잘못됐고 이 어휘 조금 무시할 만했는데 아니었어, 너무 중요했어, 이런 거 알게 되니까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딱 마음속에 심고 그 해석을 해내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약점 분석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치. 해석이 안 됐을 때 안 됐던 이유가 문법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안 된 건지 아니면 어휘가 부족해서 안 된 건지. 그렇죠. 네. 네, 문법이 내가 이제 사실 독해할 때는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괄호를 딱 치고 분사가 나오면 딱 괄호쳐서 분사가 앞에 명사 딱 꾸며서 해석을 하고 전치사고 약간 날릴 수 있는 거 딱 괄호쳐서 없애버리고 이런 약간의 괄호만 잘 쳐도 아주 4줄짜리 한 문장인 거가 이렇게 해석이 촤르륵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다 문법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문법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가 which랑 where 놓고 관계 대명사냐 관계 부사냐 이걸 고르는 문제는 아주 1차원적인 문제인 거고 이제 나아가서 독해를 할 때 구조를 볼 수 있는 힘을 키우려고 문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독해를 할 때 문법과 어휘 능력 이 두 가지가 딱 접목이 돼서 독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뭔가 초등학교 때는 기반을 쌓았다면 중학교 때는 이제 그 기반 쌓았던 거 위에 세 개가 딱 모이는 것 같아요. 네, 어휘, 네. 문법, 독해가 딱 해서 이제 뭐랄까 진짜 완전체 영어가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네. 때 가서 더 어려운 지문들을 그렇죠. 읽을 수 있게 되는 네, 그런 맞습니다. 단계인 것 같아요. 이제 또 찾아온 규화의 중등 영어 포인트는 무엇인지 무려 수능 만점에 규화가 생각하는 중등 영어 포인트는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근데 이게 제가 그 글로리아 선생님께서 오셔서 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진짜 제가 진짜 비슷해요. 오케이. 네, 제가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라 음. 이번에도 정말 말씀해주시는 루트랑 비슷한데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한국식 학원을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에서 특별한 막 내신 대비를 한 거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문법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이제 잠깐 들으면서 이제 이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한번 이제 제대로 훑으면서 완성을 하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학원과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제가 영어 공부를 좀 했어요. 저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테드 강연이나 뭐 영어 드라마 이런 매체를 이용해서 영어 스피킹 공부를 이제 개별적으로 많이 했고 그리고 뭐 토플 지문 이런 것도 꾸준히 토플 시험 준비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겨울방학 전까지 공부를 해서 저는 네, 최대한 이제 많이 해놓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훌륭합니다. 저는 딱 뽑을 수 있는 게 그건 것 같아요. 한국식 학원을 다니면서도 네. 스스로 스피킹 공부를 네. 하면서 네. 스피킹을 놓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그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시고 네. 딱 영어 전공 쪽으로 이제 문과여서 또는 언어에 재능이 어릴 때부터 있어서 아마 그렇게 딱 너무 환상적인 뷰티풀한 로드를 타신 것 같고 일반적인 이제 약간 네. 수학에 쏠려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 스피킹까지 할 여유는 없죠.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이제 어휘 100개씩 외우고 네. 문법을 중3 때 딱 탑재를 해서 고등학교 가서 내신 100점을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는가에 네. 이제 그 실질적인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탑재하는 게 이제 조금 효율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초등, 중등까지 얘기를 들어봤고 이제 고등으로 넘어가서 고등 내신 영어의 좀 현실이라던가 아니면 실상을 반영한 이제 공부 전략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뭐 저희도 고등 내신을 이제 지나쳐 오긴 했지만 이제 쌓인 노하우가 있으시죠. 네. 오랜 기간 동안 쌓인 노하우가 있으니까 요즘 좀 22년 굳이 언급을 했어야겠다. 그만큼 야, 뭐 노하우가 많다. 네. 많으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좀 고등 내신 영어가 어려워졌다는 네. 얘기가 좀 많아요. 네.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인지 음. 말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 내신이 이제 평균적으로 33문제 정도 나온다고 치고 많이 나오는 숙명 같은 경우는 40문항 그다음에 좀 적게 나오는 학교는 한 26, 7개 그래서 한 33개 정도라고 평균을 잡으면 네. 객관식은 한 26개 그다음에 서술형이 한 7, 8개 이렇게 있는데 많다. 사실 객관식은 당연히 다 맞춰야 되는 막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공부 그냥 따박따박 했으면은 객관식은 그냥
맞출 수 있는 그런 난이도예요. 네. 그중에 이제 조금 어렵다 하는 학교, 대치동 소재, 뭐 휘문고, 진선여고, 숙명여고, 경기여고, 그다음에 단대부고 이제 이런 학교가 영어 시험이 조금 어렵기로 유명한데 이제 그 학교는 객관식에서도 예를 들어 어법 틀린 거 다 골라라. 이제 뭐 개수 골라라 이런 좀 어려운 문제들. 제일 싫은 제일 유형의 싫은, 문제. 네. 막 네. 틀린 거 몇 개인지 안 알려주고 그냥 다 체크해라 맞아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법 문제가 전체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나오지만 사실 체감상으로는 한 70%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문법 계속 하는데 일단 개수는 그러하고 그중에 이제 서술형 한 7, 8개 중에 한 4, 5개 정도는 암기로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마지막 한 2, 3개가 암기로 하나도 안 되는 요약 문제 쓰기. 그리고 내가 외운 문장은 이 문장이었는데 갑자기 보기가 다른 거예요. 네. 다른 보기를 막 던져주더니 이거를 12단어로 써라. 이런 조건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운 거는 막 20단어였는데 네. 그걸 갑자기 12단어로 단어까지 다르니까 이제 멘붕이잖아요. 네. 이제 이런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고등 내신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33문제 전체가 다 어려운 게 아니라 33문제 중에서 일반적인 친구들이 풀 수 있는 건 적어도 뭐 한 80%까지는 당연히 풀 수 있는데 이제 100점을 향한 우리 똘똘이들 변별력이 가고자 있는 하는 문제. 그렇죠. 네. 그 문제가 서술형에서 대표적인 유형이 요약 문제 쓰기, 그다음에 변형 문제 쓰기 이 2가지 유형입니다. 그러면은 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내신 대비를 위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제가 그래서 중학교 1, 2학년 때 손을 놓지 말라라고 네. 얘기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 지문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웠어요. 근데 갑자기 이 지문이 외운 걸로 하나도 쓸 수 없고 요약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얼마나 어렵게 되냐면 그냥 요약해 이게 아니라 13단어로 요약하세요. 아니면 15자로 밑에 보기를 써서 요약하세요. 해서 학교 선생님의 머릿속에 있는 단어들을 줍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용해서 15자로 요약하세요. 근데 이거가 문제가 해당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니까 만약에 맞아요. 집에서 잠옷 입고 네. 30분 줄게 이 요약 문제 풀어봐. 네. 그럼 우리 그냥 뚜루루루 해가지고 뭐 이렇게도 그쵸. 써보고 저렇게도 네. 써보고 지웠다 다시 쓰고 해서 맞출 수 있지만 시험장에서 한 3분에서 4분 컷으로 이 요약을 끊어야 되는데 15단어 이내로 이 보기를 가지고 나한테 요약을 하라고? 이제 여기서부터 멘붕인 거죠.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영어를 좀 잘했고 중학교 1, 2, 3학년 때 영어를 놓지 않고 그냥 지문도 많이 읽어보고 토플 지문도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중 1, 2, 3 때 학원 다니면서 단어도 외우고 했던 친구들은 이걸 손을 댈 수 있어요. 손을 댔고 그날 신내림이 딱 나에게 오면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고등부 내신에서 학교별 선생님들께서 이런 걸 연습을 좀 많이 시켜주세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등부 내신을 7주 동안 대비를 하거든요. 네. 근데 7주 동안 이 요약 문제 쓰는 스킬이 나에게 탑재되진 않아요. 갑자기 이거는 생기진 않죠. 네, 갑자기 생기지 않는 영역이고 이거는 중학교 때까지 나의 쫙 영어를 쌓아 올린 그 탑에 마지막 7주는 그냥 점검하는 문법 이거야. 네. 단어 이거야. 이 지문 내용 이거야. 이 지문에서 중요한 건 이거니까 이거는 좀 외워. 이런 걸 정리정돈하는 시기인 거지. 이때 갑자기 7주 동안 영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7주 동안 영어는 그냥 G1회니까 그때 요약 문제 쓰는 스킬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일주일에 한 번씩 해놓으셔야 그래서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해라라고 하는 게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미리미리 해놔요. 근데 되게 이제 그래도 예를 들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중3에서 고1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시간을 되돌려서 갈 수 없다. 네. 나는 지금 중3이다. 해결책을 달라. 네. 라고 하시면 일단 해결책은 100점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만약에 영어를 2년 동안 손을 놓은 친구라면 네. 그러니까 일단 지문을 거의 다 암기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지문을 만약에 통암기를 한다. 그러면은 92점 정도까지는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네. 통암기를 하면 나머지 이제 8점을 가지고 싸우는 건데 그 8점을 만약에 내가 깎인다 했을 때는 대치동 소재에서는 한 3등급 문 열거나 2등급 문 닫거나 해요. 그러니까 나는 3등급을 문을 열어도 좋다 하시면은 그냥 암기만 네. 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목표는 그렇죠. 1등급이니까. 네. 1등급을 가려면 중3 때 문법을 열심히 외워서 그리고 문법을 열심히 소화를 해서 그 문법을 라이팅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실력을 중학교 때 만들어야 돼요. 중3 때. 그래서 그거를 언제 하냐면 중3 여름에서 겨울 때 그 시즌에 하거든요. 그 시즌에 지금까지 수학을 많이 하셨으니까 수학을 조금 비중을 한 6이나 5로 조금 낮추시고 그 나머지 비중의 영어를 한 3 정도를 끼워 넣으신 다음에 배운 문법으로 이 문장을 읽고 요약을 써보는 연습을 한 3개월 정도 겨울에 중3 때 하시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연습을 안 한 친구랑 그 연습을 하는 친구랑은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래서 중3 겨울에 배운 문법을 가지고 약간 요약 문제를 쓰는 그런 연습을 네. 정말 열심히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면 당연히 탑재가 됩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리고 이제 나는 중1, 2 때 영어를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너무 좋은 로드맵을 타고 온 친구들 네. 같은 경우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중3 때 문법을 딱 탑재를 한 후에 그 연습을 똑같이 아침마다라든가 아니면 주 2회라든가 이렇게 영어 요약 문제를 써보기를 연습을 하시면 또 할 수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문법 실력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와서 이제 어쨌든 아까 통함기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통함기라는 게 그냥 제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면 되는 건가? 되게 좀 단순하게 외우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암기 방법이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뭐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 같은 게 있는지. 내신의 고등부 내신의 핵심은 사실 통암기는 마지막 2주, 3주를 남겨놓고 하는 거고요. 네. 그게 메인은 아니에요. 통암기는 막판에. 그 맨 처음에 뭘 하냐면 학교별로 이제 부교재가 정해지잖아요. 네. 근데 부교재 지문이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 한 40개 정도가 추가된다 하면은 걔를 아이들이 일단 외우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 객관식 문제에서조차 틀립니다. 어떤 문제를 틀리냐면 주제, 뭐 요점, 그다음에 일치 문제에서 나는 분명히 이 지문을 외웠는데 머릿속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기만 했으니까. 외우기만 했으니까. 네. 무지성 암기는 위험합니다. 무지성 암기. 네. 무지성 네. 암기.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내신을 딱 시작을 교과서를 받고 부교재를 산 날부터 해야 되는 것은 이 지문을 분석하는 거예요. 네. 무슨 분석이냐? 내용 분석. 그래서 읽고 옆에다가 한글로 주제, 그냥 아주 키워드만. 네. 두 번째 줄 읽고 예시, 세 번째 줄 읽고 뭐 더하기, 네 번째 줄 읽고 또 뭐 반증 해가지고 그 지문을 옆에다가 한글로 완전히 분석을 해놓으면 나중에 암기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일치 문제, 주제 문제, 요점 문제 나왔을 때 하나도 안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안 하고 그냥 학원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다 해주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나의 모든 포커스를 암기로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암기, 통암기는 나중에 하는 거고 일단 이 분석을 통해서 하면 되고요. 암기하는 방법은 사실은 전교 1등들은 통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교 부교재가 40개가 추가가 됐다, 지문이. 그래도 통암기를 해요, 40개를.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사람마다 이제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데 나는 영어를 좀 잘한다. 그리고 영어가 좀 즐거웠다. 초등, 중학교 때 우리 기와처럼. 기아처럼 영어를 너무 이렇게 잘한 친구들은 통암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이 문장을 딱 읽고 한글로 해석을 딱 한 다음에 영어 지문, 영어 이 문장을 한 3번을 반복해서 읽으면 이렇게 어디서 끊어 읽기를 할지가 딱 느낌이 와요. 그래서 한 문장을 청크로 나눠서 한 3개, 4개 정도 네. 청크로 나눠서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 뚜루루루 이렇게 외우면 되게 잘 외워지는 방법이죠. 네. 근데 만약에 나는 영어가 좀 어려워, 영어 좀 재미없고 나는 영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출이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통암기를 하라고 하면 단어 하나랑 한글 하나랑 대응을 이렇게 시켜서 그냥 그 문장을 지옥같이 외웁니다. 정말 하나, 이거를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네. 근데 이거는 돌아서면 까먹는 맞아요. 방법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돌아서면 까먹고 잘 외워지지도 않고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고 네. 그래서 중학교 때 끈을 놓지 않고 영어를 해야 이게 문장이 통암기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학생 때 대비를 미리 해놓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네, 중학교 때 영어 내신 학원을 꼭 다녀야 하나요? 이 질문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아요. 네. 중학교 때. 왜냐하면 중학교 영어 내신은 쉬운 편이죠. 고등학교 네, 때랑 비교하면 그냥 교과서만 좀 외우면 되고
물론 그 나이 때 아이들은 그것도 어렵다고 느끼지만 이제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중학교 때 내신 학원을 보내놓는 경험은 반드시 필요한 게 암기를 시켜요, 학원에서. 근데 그 암기도 훈련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통암기가 어렵고 어떻게 이걸 문장을 외워, 어떻게 지문을 외워라고 하는데 중학교 1, 2, 3학년 때 그 연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쉬운 양이 좀 적으니까 그냥 집에서 혼자 할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하는 친구는 혼자 해도 되지만 조금 영어가 자신이 없다. 라고 하는 친구는 학원에 몸을 맡기시면 외우게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외우는 걸 막 너무 싫어하지 말고 물론 싫지만 네. 이게 결국은 고등학교 때 가서 암기의 토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암기도 훈련이니까 암기 훈련한다 생각하시고 중학교 때 내신 학원에서 좀 암기 훈련을 하시면 고등학교 때 통암기가 훨씬 수월하게 잘 되겠죠. 사실 고등학교만의 특별한 내신 공부법이 있다기보다는 중학교 때 다져진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해서 풀어내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가장 중학교 때 시험지와 고등학교 때 시험지의 그 난이도 갭이 어느 과목이 제일 세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다들 영어라고 해요. 그래서 왜 수학 아니고? 네. 그러면 중학교 영어 내신은 그냥 풀만 했대요. 맞아요. 그리고 암기하면 거의 다 99점 음. 그리고 게다가 이제 90점 이상이면 A가 나오는 시스템이라서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갑자기 이제 암기로 대응이 안 되는 문제들이 아까 말씀드린 요약 문제, 변형 문제를 접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거기서부터 멘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약 문제 쓰기 훈련이랑 변형 문제 쓰기 훈련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니까. 근데 이거를 하려면 기본기가 조금 있어야 되고 기본기 없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법, 문법을 이렇게 완전히 채우면 변형을 다 할 수 있고요. 요약 문제를 쓰라고 할 때도 사실 요약 문제 보기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 보기를 뚫어져라 쳐다보면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학교 선생님이 의도한 문법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보기가 한 5개가 있는데 keep이라는 그 쉬운 단어가 딱 주어졌을 때 내가 오늘 이 지문에 keep이라는 동사를 쓸 데가 없는데 이상하게 왜 keep이 주어졌지? K-E-E-P? 네. 알고 보니까 keep from ing라는 그 문법을 이용해서 뭐뭐로부터 막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내용을 쓰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근데 문법 공부를 하는 친구는 keep 보자마자 이거 keep from ing 써서 막다를 쓰라고 하는 거구나 네. 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만 문법 지식을 조금 많이 닦아놓지 않은 친구는 keep을 만나면 keep from ing 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유지하다를 내가 왜 써야 되지? 네. 전혀 들어갈 맥락이 아닌데 라고 되는 거라서 문법 지식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고등학교 가서 사실 이거를 막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때는 막 네. 수학도 중요하고 다른 과목도 중요하니까. 바쁘죠. 네. 진짜 이건 미리미리 중학교 때부터 대비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고등학교 하면은 이 수능 영어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 수능 영어와 내신 영어 공부법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수능 영어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전략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고1 때 제일 중요한 거 수능보단 내신. 그래서 네. 중간기말 4번의 시험을 딱 보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나는 정시파가 되겠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그 내신의 4번의 시험을 보면서 암기하고 단어 외우고 문법 중요한 거 외우고 하는 순간 이미 초석은 조금 다져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학 때마다 이제 정규반에서 갈고 닦는 실력으로 그러면 수능 영어는 언제 본격적으로 준비하면 좋으냐면 고2 여름 정도부터 준비를 하면 좋은데 수능은 내신보다 조금 제 생각에 수월한 게 다 독해니까 그중에 문법 문제 하나밖에 안 나오고 네. 서술형도 없고 리스닝 시험도 너무 쉽고 그래서 그냥 독해를 잘하는 친구면은 수능은 크게 무리가 없다. 게다가 독해가 내신처럼 이렇게 까다롭게 선지를 이상하게 내지 않고 너무 깔끔하게 지문에 답이 딱딱 있는 그런 식의 시험이기 때문에 감이 좋아도 아주 장점인 시험이고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수능은. 그럼 수능 공부를 이제 하는 방법은 일단 어휘가 고1, 2 때 모의고사랑 고3 수능이랑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제 영어를 좀 잘해도 방심하지 말고 고3
그 모의고사 고3 수능에 나오는 어휘들을 아주 살뜰살뜰 챙겨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요. 대신에 문법 공부는 안 해도 돼요. 수능을 위해서는. 지문이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독해 내신을 독해가 제일 중요한데 독해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해설지가 나의 선생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지문을 한 문장을 읽고 내 해석에 맞는지를 얘랑 점검을 해서 이렇게 한 줄 한 줄 대응을 하다 보면 독해 실력이 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고3 올라가면 사실은 빈칸 추론은 이러이런 방법이 있고 무관문 문제는 이러이런 키워드가 있고 해서 약간의 꿀팁들이 굉장히 있어요. 네. 그건 나중에 이제 고3 때 꿀팁을 전수 받으면 약간 100점으로 가지 않을까. 실력 전에 스킬을 배우면 안 되거든요. 네, 그걸 네. 스킬만 써먹으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좀 나중에 네. 배우고 네. 그럼 지문 이해를 먼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추고 뭐 그 이후에 어떤 스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실력을 먼저 쌓고 나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고3 그 모의고사 지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고1, 2 때는 그냥 읽으면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고3 모의고사를 딱 일단 풀면 이게 무슨 소리지? 뭐 칸트 얘기도 나오고 철학자부터 시작해서 네. 엄청나게 좀 읽기 힘든 어려운 지문들을 소재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당황스럽거든요. 그럴 때 항상 제일 중요한 건 기본기. 즉 아무리 어려운 지문이 나에게 와도 나는 이걸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사실 게임은 끝나기 때문에 한 문장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가, 그 해석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모든 문제를 다 해석해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틀린 문제만? 공부할 때. 네. 사실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모의고사를 딱 보면 그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에 한 페이지 4개씩 들어가 있는 12개 지문만 공부를 해라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빈칸 추론으로 시작해서 무관문으로 끝나는 그 12개 지문인데 12개 지문을 일주일에 공부하는 것도 조금 많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있어요. 고2 때 다른 과목 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 12개 지문 중에 5, 6, 7페이지 있는 것 중에 내가 약간 풀 때 좀 해석이 안 됐고 너무 지문이 까다롭고 틀린 거 한 7개를 뽑으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7개만 아까 말씀드린 그 해석 연습을 해놓으면 이제 아주 어려운 지문을 만났을 때 이제 나는 해석만 하면 되니까 해석을 그렇죠. 하면 문제가 다 풀리니까 네. 그래서 해석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초, 중, 고등 얘기를 다 끝냈으니까 이제 영어 얘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선생님께서 대치동에서 상위권 학생들을 정말 많이 가르쳐 보셨잖아요. 그럼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좀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 앞에 살짝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나는 대치동의 상위권 친구들은 정말 많이 있는데 공통점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학문을 사랑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이번에 기말고사를 내가 어떻게 하면 100점 맞는가 이거 그 점수에 굉장히 당연히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할 것 같은데 그 아이들과 좀 심층 인터뷰? 네네. 깊이 있게 인터뷰를 좀 해보고 대화를 나눠보니 그냥 공부는 사랑이죠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를 오빠 공부란 뭐라고 생각해? 원수죠. 약간 애증의 관계? 네,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인터뷰에 참여했으면 변수가 됐겠다, 오빠. 굉장한 발레가 될 수 있었죠. 제가 어떤 그 제 사랑하는 제자이자 이제 서울대 의대를 너무 환상적인 성적으로 간 숙명여고 졸업생이 있어요. 네. 그 친구한테 있잖아, 그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한테 좀 이렇게 꿀팁을 주고 싶은데 생기부를 잘 챙기려면 빛나는 생기부를 쓰려면 어떤 꿀팁이 있어?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대답이 뭐였냐면 학문은 사랑이죠. 라고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일단 느낌이 쎄했죠. 일반적인 그 점수를 100점을 맞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줄 수 없는 꿀팁이었던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들었지만 원리를 탐구하고 네.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를 지식을 깊이 탐구해서 그 학문에 사랑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연구하게 되고 확장하게 되고 논문까지 찾아볼 수 있고 그러면 그게 흐름으로 보이고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라는 학문은 사랑입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되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뿐만 아니라 저희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서울대 의대생들을 이렇게 심층적으로 대화를 해보니까 다들 마찬가지로 이 100점 맞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화학을 배웠으면 이 화학의 이 원리 내가 배우고 있는 이걸 내가 끝까지 이해를 했는가에 대한 본인에 대한 검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면 넘어가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점수가 100점이 나오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치동에 그 훌륭한 엄마 아빠 밑에서 큰 훌륭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공부에 좀 재능도 있고 공부를 좀 좋아하고 또 잘하면 즐거우니까 더 잘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선순환이. 이게 대치동 아이들의 공통점 맞죠? 일단 제 주변 너무- 아이들은 그러진 않았으니까 네. 대치동 아이들의 네. 공통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관찰을 해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에 대한 흥미와 열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거기서 재미를 찾게 되는 것 같고. 네, 끝으로 대치동에서 20년 넘게 입시 레이스를 지켜봐 오고 계신데요. 서포트한 학부모님 또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엄마라서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집의 영혼은 엄마다라는 글귀를 보고 제가 너무 감동적이라서 이걸 써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레벨 테스트를 아이가 떨어져도 조급함에서 조금 다그칠 수도 있지만 금세 이제 우리 집의 영혼은 나야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밝고 친근감 있게 사랑으로 칭찬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합니다. 어머님들께서도 사실 우리 눈에는 우리 아이가 좀 옆집 아이보다 못나 보일 때도 많고 옆집 아이의 실력이 우리 아이의 실력보다 더 좋은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지만 옆집 아이 실력은 실력이고 우리 집 아이는 우리 집 아이고 그래서 우리 집 아이만의 장점과 엄청나게 칭찬할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나는 너의 엄마여서 너무 행복하다. 너가 나의 딸인 게 너무 행복하다. 이런 멘트가 잘 안 나오시겠지만 저는 잘 안 나오지만 잘 안 나오시겠지만 노력을 해서 저희가 하루하루 이렇게 학원 갔다가 들어오는 자녀, 학교 갔다가 들어오는 자녀를 일단 반겨주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가끔 가다가 아파트 밑에 내려가셔서 반겨주시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칭찬할 거를 꼭 찾으셔서 끝까지 가족 간에 남는 건 성적이 아니라 끈끈함이니까 아이와 함께 끈끈하게 사랑을 많이 주시면서 칭찬하시면서 이 힘든 시기를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